안녕하세요, 족장입니다. 송도 국제도시에 보면은 캠퍼스타운역에 있는 롯데캐슬을 보러 왔습니다. 끝내줄 것 같습니다. 한 1억 7천 정도에 나와 있고요. 오피스텔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날씨 진짜 너무 좋은데요. 오늘 날씨 보이시죠? 벚꽃이 그냥 아주 끝내줍니다. 제가 오늘 이 벚꽃이 끝내주는데도 불구하고 임장을 나온 곳은요, 바로 이 캠퍼스타운 송도 국제도시에 보면은 이 오피스텔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송도 캠퍼스타운역에 있는 롯데캐슬을 보러 왔습니다. 저희 캠타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제가 현장에 나와서 본 이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컴퓨터 앞에서도 어느 정도 시세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송도에서 중요한 거는요,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송도에서 좋은 아파트를 찾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뷰입니다. 뷰가 나오는 곳이냐 나오지 않는 곳이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세입자를 받을 수 있는 월세가나 전세가도 측정이 좀 달라지고요, 매매가 또한 많이 달라집니다. 한강뷰가 나오는 아파트랑 한강뷰가 나오지 않는 아파트의 차이점, 바로 가격이죠. 캠퍼스타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온 곳이 40층대가 나와 있는데요, 저기 보이시죠? 저기까지 나온 것인데 딱 봐도 40층에서 바라본다 그러면 끝내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앞에 공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공사하는 게 어떠한 건물이 올라가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40층에서 보이는 뷰는 어떤 뷰가 나올까요? 여기를 봤을 때 이런 부분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 이 뷰도 중요하지만은 수요가 중요하죠. 어떤 사람들이 이용할 것이냐 했을 때 이곳의 장점은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캠퍼스타운역이랑 거의 붙어있기 때문에 지하철을 타는 직장인들도 좋아하고, 그 다음 저기 맨 끝에 보이는 저기 어디냐, 바로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여기서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오피스텔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 요즘 학생들은 뭐 2명, 3명 같이 모여서도 같이 방 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일 처음에 서울 올라왔을 때에는 하우스메이트, 룸메이트 이런 걸로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저도 그때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저도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꾸며놨죠. 잘 꾸며놨고 전면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게 들어온지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여기도 지금 이렇게 상업시설들이 더 들어온다 그러면 살기에는 더 나빠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동금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좋은 건 알았어. 좋은 건 알았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부동산에 가서 무엇을 알아봐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팔리는 가격, 두 번째로는 전세 가격, 세 번째로는 월세 가격, 네 번째로는 난방이 되는지, 그 다음 혹시나 사무실로 쓸 수 있는지,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을 부동산에 가서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싹 한번 해보고요, 제가 부동산 방문을 하고요, 사무실에 가서 더욱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뿅. 제가 오피스텔을 다녀왔는데요. 자, 이 오피스텔은 지금 이렇게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나온 롯데 캠퍼스타운이라는 오피스텔입니다. 43층이죠. 오피스텔의 43층, 뷰가 굉장히 좋겠죠. 건물 면적은 33.42, 4월 19일부터 21일 날 입찰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작가는 1억 6,6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본건은 권리신고 및 배분 요구한 임차인의 서류에 의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 조사 후 입찰 바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있는 제일 빠른 선순위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입찰을 고려하셔라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부동산 경매나 공매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입찰하려고 하는 부동산 안에 점유자, 이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서 우리가 인수해야 될 사람이 있고 인수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구를 보면은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이전에 있는 임차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하는 거예요. 부동산 공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제3명세서를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제3명세서를 보시면 주민센터 전입세대주 윤땡환 등록됨, 본건 방문 시 거주자인 윤땡환 대면하여 방문 취지 및 배분 요구 안내를 함. 윤땡환 명단 결과 본건 거주지 내에 다른 거주자는 없으며 보증금 1억 6천만 원에 임차하여 사용 중이라고 구두 진술함. 무슨 말이죠? 윤땡환님께서 지금 전세 1억 6천만 원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정 기일이라든지 다른 날짜를 보니까 2020년도에 대부분, 그리고 건물 등기부 등본을 딱 보면은 오땡경님께서 이걸 소유하고 계신데 근저당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 그러니까 2019년 3월 29일, 그러니까 임차인이 2019년 3월 29일 이전에 들어왔냐 이후에 들어왔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금액을 인수하느냐 인수하지 않느냐인데요, 제3명세서를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죠? 임차인은 2018년 4월 17일 날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분의 임대보증금은 내가 인수를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보니까 전입
확정일자 제대로 받으셨고요. 보증금 나와 있고 배분 요구도 하셨습니다. 배분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1억 6천만 원을 받고 나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은 즉슨 무엇이냐면요. 1억 5천에 낙찰 받더라도 임차인한테 1천만 원을 물려줘야 됩니다. 내가 1억 6천 이하로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물어줘야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 부동산은 무조건 1억 6천만 원 이하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이 부동산을 하셔라 하지 말라가 아니고요. 자, 이런 부분도 모르고 그냥 싸다라고 해서 무조건 입찰 들어가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조심하시라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시세를 봐야겠죠. 이거 맞죠? 1.1 201동 34층 최저가가 1억 6,600만 원인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한 1억 7천 정도에 나와 있고요. 44층이 1억 6,500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최저가가 1억 6,600이니까 거의 시세와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투자금이 정말로 많이 안 들어갈 수 있는 좋은 투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내가 정말 이 부동산을 1억 6천에나 1억 6,500에 가져왔다 그러면 전세를 예를 들어서 1억 6천만 원에 줬다 그러면 나의 실투자금은 취등록세를 제외하고 한 1천만 원 아래로 내가 오피스텔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피스텔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동구매 여러분들,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오피스텔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500만 원, 1000만 원 넣어놓고 기다렸다가 시세가 상승하면 팔면 좋지 않을까? 라고들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오피스텔 가격이 상승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렇게 작은 평형, 원룸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요. 최소한 투룸, 좀 더 큰 평형이 가격 상승이 많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세 차익을 보고 들어간다?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물음표가 되긴 합니다. 그 지표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보시면은 실거래가 보이시나요? 실거래가? 이 실거래가를 보시면은 2017년도에도 이렇게 거래됐습니다. 1억 7,300에. 근데 거래 가격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죠. 이 박스권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거리고 있잖아요, 지금. 가격 상승이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최근 들어 인기가 좋았던 거는 오피스텔과 아파텔. 아파텔 같은 경우에 인기가 좋았던 이유는 뭐죠? 오피스텔로 생각하지 못할 만큼 정말 아파트와 비슷한 구조를 이루어서 만들어진 아파텔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주거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요즘에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보면은 송도에도 아파텔이 있는데요. 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4억 6천에 거래되고요. 그 다음에 6억에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3억 9천에 거래됐고요. 지금 이렇게 5억 5천에 거래됐습니다. 2020년 11월, 2021년 3월 이 기간 동안 정말 엄청난 상승을 했죠. 보면은 4억 5천 5백에 지금 5억 5천. 물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향에 따라 다르고 구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은 이러한 식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공매에 나온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아니죠. 딱 봐도 박스권 안에 있죠. 이 안에 있다는 건 무슨 말이죠? 이것은 그만큼 상승이 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평형이 작죠. 이거는 가족들이 들어 산다? 주택을 대체할 수 있다?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작은 평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역세권이랑 붙어있다 하더라도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파를 수 없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거라고 생각해도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다라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 오피스텔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오피스텔이 최근 들어서 인기가 좋았던 이유는요. 첫 번째로는 청약통장 없이도 가능하다. 두 번째로는 만 19세 이상이다 하면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세 번째로는요. 거주지에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보면은 해당 지역에 살아야지만이 분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취득세 중과가 안 됩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업무용 시설이거든요. 감정평가서에 보시면 업무용 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랬을 경우에는 취등록세가 12% 이게 중과가 되는 게 아니고요. 4.6% 업무용 시설은 똑같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대출의 규제에서 풀려나 있었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레버리지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출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몇 프로까지 가능하다? 최대 80%까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투자금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레버리지를 극대화 이용하고 그러면서 수익률도 충분히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여기 보시면 자, 감정평가서에 보시면 이렇게 업무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4.6%만 내면 돼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레버리지 이용해서 오피스텔을 이렇게 매입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은 이 공매 같은 경우에는요. 더 유찰이 될 수 있습니다. 1억 6,600에서 유찰 떨어질 수 있는데요. 초보자분들 잘 들으세요. 이 부동산은 1억 1,620만 원을 받더라도 약 4,500만 원 정도를
내가 임차인한테 물어줘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전세 끼고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시세 차익형으로 갈 수 있냐? 그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내가 낮게 받는다 하더라도 시세 차익형으로는 부동산이 어려울 것 같다. 정말로 월세 수익만을 원하는 그런 분들께서 매입을 하신다. 그럼 모르겠지만 내가 낙찰을 받아서 매매를 한 다음 수익을 보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는 부동산이다 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이 오피스텔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장점과 단점, 그리고 우리가 취할 포지션에 대해서 한 번 더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돈 버는 영상이 되었다 그러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